네, 바이오 스토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굵직굵직한 주요 이슈도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의 김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줄지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역시나 정기 주주총회가 몰려있는 시즌인데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어떤 기업들이 주총을 열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3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가 많이 몰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 20일 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 그다음 유한양행, 동국제약을 시작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됐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이제 셀트리온, 삼진제약, 제일약품, 부강약품이 주총을 열었고요. 이어서 이제 26일에는 SK바이오팜, 그다음에 HK이노엔, 종근당, GC노집자 등 약 50여 개의 기업이 일제히 주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이제 한미약품과 보령 등이 31일 주총을 열 예정이고요.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31일까지 주주총회가 줄지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올해 주총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기업이라던가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는 이제 유독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대표 재선임 안건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존림 대표가 올해 주총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올라왔고요. 이제 재선임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 등이 이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사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개정상법에 대한 대응 등을 살펴보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일 날 주주총회를 진행을 했고 존림 대표를 재선임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셀트리온이라던가 제일약품도 주총이 진행된 만큼 재선임 여부도 궁금하고 좀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총의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한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송도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고요. 사내이사 존림 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존림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취임 이후 세 번째 임기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존림 대표 같은 경우에는 3년임에 성공한 만큼 이 안정적인 리더십을 기반으로 기존의 3대 축 이제 생산 능력, 포트폴리오, 글로벌 거점 확장 전략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열린 셀트리온 주주총회에서는 기우성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가결됐고요. 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 체제 안착과 함께 지난해 매출 4조 원 달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등을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성석재 사내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5년부터 제일약품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번에 재선임되면 무려 8번째 연임이 됩니다. 총 24년간 대표이사를 맡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이제 성 대표의 능력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제일약품의 재선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다가오는 주총에서 재선임 안건을 다루는 기업,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SK바이오팜도 이제 대표의 재선임 안건을 다루는 게 되는데요. 이동훈 대표, SK바이오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임건을 상정하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SK바이오팜은 이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프리인데요. 엑스코프리 고성장에 지난해 매출 7천억 원을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이제 2배 늘어난 2천억 원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RPT라고 해서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반 연구를 혁신축으로 글로벌 도약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성과 책임을 이제 분명히 한 연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 전략이 이제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이 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연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 밖에도 이제 5연임에 나선 유재만 신풍제약 대표, 4연임의 신영섭 JW 중해제약 대표 등도 이 연임 안건이 상정된 만큼 재선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허은철 GC 노집자 대표, 윤흥섭 일동제약 대표 등도 이번 주총에서 연임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연임과 관련된 안건을 다루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표들의 연임 안건을 주총에 나오게 하고 또 연임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과 어떤 최근의 분위기라는 걸 봤을 때 재선임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아. 이제 주요 기업들이 이제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좀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 중 약 90%가량이 이제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업계에서는 새로운 얼굴 대신에 기존 리더십을 지지하는 배경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불황 속에서도 입증된 탁월한 경영 실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존림 대표가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굵직한 성과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SK바이오팜의 이동훈 대표 역시 이제 취임 후에 흑자 전환을 이뤄내고 이 엑스코프리 통해서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이 이제 유력시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검증된 리더십 또한 이제 필요하다는 분위기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가 인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고요. 또 R&D 비용 증가, 그다음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등 악조건에 좀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는 이제 새로운 인물보다는 기존의 이제 인물인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업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임을 하면서 사업을 이어가면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R&D 전략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과 다르게 신약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최근 이제 핵심 화두로 떠오른 항체 약물 접합제와 이제 표적 단백질 분해제 등 이제 차세대 신약 모달리티 확장 전략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약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분석들도 나오는 만큼 이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초기 단계를 추진해온 현 경영진이 계속해서 이제 지휘봉을 잡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분석들에 따라서 이제 재선임 연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변화보다는 안정을 좀 선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도 한미약품은 이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최근에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첫 외부 인사 대표 선임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약품 최근에 이제 또 다시 한번 가족 간의 불화가 약간씩 드러나면서 그렇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나오고 네.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창사 이래 최초로 외부 인사인 황상현 HB 인베스트먼트 PE 대표를 신임 대표로 내정하면서 새로운 경영체제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정은 조금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이제 순혈주의 타파를 통한 전문 경영인 체제의 도입입니다. 이제 임성기 전 회장, 고 임성기 회장의 철학을 잇는 내부 인사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서 외부의 객관적 시각을 가진 인물을 수혈해서 혁신을 꾀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어서 이제 투자 및 재무 전문가로 꼽히는 황 내정자를 통해서 기존 R&D 중심 재무적 안정성을 더하고 이제 시장과의 소통을 더 늘린다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너 일가의 갈등과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경영관리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서 외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소액주주들과의 갈등이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번 주주총회는 좀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다. 이러한 예상들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스코텍 그동안 소액주주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맞아요. 굉장히 분쟁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번만큼은 이제 오스코텍 측과 소액주주가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지배구조 선진화라는 승부수를 오스코텍이 던졌는데요. 주주 제한 후보들을 이사회와 감사기구에 대거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스코텍이 이번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소액주주들과 불필요한 대립을 끝내고 신약개발 기업으로서 본연의 경쟁력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인데요. 오스코텍은 이제 30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추천 후보를 대폭 수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오스코텍 측과 주주연대 측의 주주 제한이 대립해온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양측의 인사가 포함된 통합 후보군을 내세웠는데요. 먼저 이제 윤태영 오스코텍 대표와 신동준 전무 등 회사 경영진 측 사내이사 선임안과 이제 소액주주 측 인사인 강진영 서울성모병원 교수, 그다음에 교수가 사내이사 후보에 포함됐고요.
사회이사에는 이제 사측이 제안한 김규식 전 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과 주주 측이 제안한 이경섭 변호사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상근감사에는 주주 측 인사인 이범 후보자가 추천됐고요. 이범 후보자가 선임될 경우 오스코텍의 감사는 이강원 세무사와 함께 전원 주주 측 인사로 채워진다는 점이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오스코텍은 이제 새롭게 구성될 이사회 관련해서 임상, 의학, 법률, 재무, 거버넌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략과 실행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감독해 나갈 것이며 위원회 운영과 체계화를 통해 독립적인 견제와 감독 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오스코텍 사측에서 주주 연대 측의 입장을 많이 좀 수용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럼 주주 연대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만족하고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사측에서 굉장히 주주연대 네. 측을 많이 반영해줬다. 그런 만큼 이제 주주연대 측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주주 서한을 통해서 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주주 제안이 회사 안건에 반영됐다며 이제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30일 날 주주총회에서는 주요 안건을 둘러싼 표대결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요. 이사회 재편안 역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주연대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가 주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갈등보다 협력과 화합을 통해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인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평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네. 주주연대 측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화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오스코텍과 소액 주주연대 갈등이 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됐던 게 그 자회사인 제노스코의 지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올까 요거를 두고 이야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스코텍과 소액 주주들의 갈등이 시작된 이유는 네. 이 제노스코, 자회사 제노스코를 어떻게 지분을 다 가져올 것이냐, 그게 포인트인데요. 네. 이제 수권 주식수 확대를 위한 논의가 작년 12월에 임시주총을 통해서 열렸지만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스코텍이 소액 주주들과 갈등을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회사 제노스코의 상장 이슈였는데요. 소액 주주들의 이제 반대로 결국 제노스코의 상장은 철회됐지만 이후 제노스코의 100% 자회사 방식과 시점을 두고서는 여전히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스코텍이 보유한 현금 같은 경우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제노스코 지분 인수를 위해서는 신주 발행이 불가피한데요. 이 수권 주식수 확대는 3자 배정이나 유상증자, 전환사채를 통해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스코텍의 주식수는 이제 3,825만 주로 한도까지는 175만 주를 더 발행할 수 있는데 약 100억 원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요. 수권 주식수를 확대해야만 자금을 조달해서 이 제노스코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주주총회가 또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정된 상법을 어떻게 기업들이 적용을 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법 개정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제약바이오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해서 개정안에 이제 모든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또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처분하거나 소각을 해야 되는데요.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등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번 주총에서 자사주 소각을 위한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약품 그룹 같은 경우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그다음 JVM 등 3사가 각각 보유한 자사주의 70%를 소각하고 나머지 30%는 임직원에게 보상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3개사 합산 소각 규모는 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요. 셀트리온 역시 자사주 소각에 나섰습니다. 셀트리온은 주식 매수 선택권 보상 목적 보유분을 제외한 약 611만 주를 소각하는 내용의 자기 주식 보유 처분 계획 승인 및 자기 주식 소각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소각 물량은 전체 자사주의 74%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규모는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한양행 역시 이제 중장기 주주환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한양행은 이제 오는 2027년까지 발행 주식의 총수 1%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순차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이제 지난 1월 달에 약 362억 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을 꺼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그 기업별로 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주력으로 새롭게 펼칠지에 대한 것도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 향후 전략 기대되는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좀 주목되는 곳들 살펴보려면 아무래도 이제 새로 사업 추가 이 부분을 네, 또 살펴봐야 그렇죠. 되는데 기업들이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송공장과 마곡연구개발센터를 통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시켰고요.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세차장 운영 좀 특이한데 세차장이요? 세차장 운영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국약품 같은 경우는 성형 관련 제재와 생물의약품 사업을 각각 추가하면서 보톡스나 뭐 이쪽으로도 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필러 이쪽으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본사와 연구소를 송도로 이전한 이후 사무공간 임대를 위해 부동산 임대 및 개발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네. 여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로에도 신사업 진출을 하고 있네요. 오늘 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주총 시즌에 어떠한 부분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